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이번 주 월가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지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요. 그 조용함 속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다우와 S&P 500, 나스닥 선물 모두 0.1% 미세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엔 넷플릭스와 GM을 비롯한 대형 실적 발표가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이번 주는 실적과 금리 그리고 CPI 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의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화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광고 사업 성장률과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입니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크면서 시장은 넷플릭스의 광고 수익 안전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GM도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관세 부담과 연방 EV 세 공제 종료로 인한 판매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0% 관세 정책 영향이 제조, 판매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말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모델, GM은 제조 모델. 이번 주는 소프트 파워 그리고 하드 파워의 실적 대결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전반이 상승세로 돌아선 계기가 됐는데요. 특히 AI, 반도체 섹터까지 낙관적인 분위기가 확산이 됐고 낙스닥의 낙폭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단기적으로는 애플의 신기록이 투자 심리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공정한 합의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그 결과 일부 수입주, 소비재 섹터가 반등했고요. 시장 전체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적어도 관세 전면전 우려는 잠시 숨을 고른 상태죠. 미국 정부 셧다운이 역대 세 번째로 긴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종료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급여 지연, 소비 둔화, 공공 데이터 공백 등 점진적인 경제 타격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아직 셧다운을 무시하고 있지만 이게 2주만 더 길어지게 되면 실제 GDP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정말 걱정이죠. 이제 투자자들은 10월 말 연준의 0.25% 금리 인하를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요.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증시 랠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I는 이번 주 시장의 트리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과에 따라 기술주 랠리 강화 혹은 단기 조정이 갈릴 겁니다. 즉, 이번 주는 실적의 현실감과 정책의 희망감이 충돌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사실상 연말 랠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죠. CPI와 실적 두 개의 숫자가 2025년 말 시장 분위기를 가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번 주 수요일 10월 22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 하나인데요. 바로 로보택시죠.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첫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시장과 월가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진짜 수익으로 이어지는가 그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번 실적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네 가지죠. 운영 규모, 실제로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 그리고 이용률, 하루 운행 시간, 탑승률은 어느 정도인가, 또한 수익 구조, 요금 모델은 정액형, 거리 기반, 어떤 것일까, 그리고 자율주행이 상용화 단계에 왔는가라는 기술 완성도를 평가할 것입니다. 즉, 투자자들은 단순히 차량 판매가 아니라 테슬라가 서비스형 모빌리티로 전환 중인가를 확인을 하려는 겁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로보택시 모델을 우버와 넷플릭스 결합형 구독 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요금제 10달러에서 15달러, 프리미엄 서비스는 고급 차량 호출, 구독형 패스, 자율주행 데이터 판매, API 연동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즉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단순한 차량 호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 반복 수익을 만드는 실험대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율주행 관련 법적 규제가 있을 것이고요.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성합니다. 높은 개발비와 인프라 비용도 리스크로 존재하네요. 그러나 반대로 만약 테슬라가 FSD 12.0 버전을 통해 진짜 무인 주행 서비스를 입증만 한다면 기업 밸류에이션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단기 매출이 아닌 미래 시가총액의 설계도라는 것이죠. 결국 이번 실적에서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언제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단 로보택시가 진짜 잘 돌아가고 있는지, AI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준비가 되었는가를 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내놓을 차례죠. EV 섹터주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요. 리비아는 플러스 0.38%, 테슬라는 플러스 1.85%, 루시드는 플러스 1.32%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20달러 선에 근접했는데요. 장중한 때 20.16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19.8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 기술적 저항선을 돌파 시도 중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거래량은 평균 절반 수준, 즉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가는 장 초반 급락 후 반등세를 보이면서 낙폭이 컸던 오전 11시 이후 1시를 저점으로 잡고요.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갔죠. 이런 패턴은 흔히 기관 매수 방어형 반등으로 해석됩니다. 즉 단기 투자보다 중장기 펀더멘털 기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인데요. 특히 오후 4시 이후 애프터마켓 거래에서요. 플러스 0.8%로 유지된 점이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타 반등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심리적 20달러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인데요. 하지만 거래량이 아직은 평균 이하라는 점, 그리고 실적 발표 전이라는 점에서 기관들은 포지션을 조용히 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지만, 라지 스케일에서는 매도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 루시드의 인플로우는 17.9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4.97 밀리언 달러로 순유입액이 약 2.93 밀리언 달러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매수 우위 구조라는 것인데요. 기관의 대량 매도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건 매도 압력 해소 구간, 다시 말해서요, 단기 바닥 형성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박스권 같지만 차트를 자세히 보면 조용한 전환점의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일목균형표, RSI, 그리고 OBV 세 가지 지표를 통해 루시드가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준비 중인지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구름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약세권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구름대의 형태죠. 최근 구름대가 얇아지면서요, 저항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직전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완전한 상승 전환은 아니지만 하락세가 둔화되고 추세가 수평화되는 전환 구조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1차 지지선은 19.5달러, 2차 지지선은 18.8달러입니다. 이 구간은요, 최근 3주간 매수세가 반복적으로 유입된 레벨인데요. 반면 단기 저항선은 20.5달러, 중기 저항선은 22.3달러 부근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19.5달러 지지 유지, 그리고 20.5달러 돌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만 되면 기술적 반전 신호가 완성이 됩니다. RSI는 현재 29.83으로요, 전형적인 과매도 구간에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하락 피로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인데요. 이전 사이클에서도 RSI가 30 근처에서 반등을 시작했고, 그 직후 2, 3주간 15%에서 20% 단기 상승이 있었습니다. RSI 과매도는 단기 반등, 30에서 50 회복, 이 패턴이 반복만 된다면 지금 매수 기회에 초입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거래량은 최근 5.2 밀리언 달러 수준, 평균은 10.5 밀리언 달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공격적 매수, 매도세 모두 약화된 중립 구간입니다. 하지만 VR은 101.39로서 기준선을 약간 상회하고 있고요. 수급 밸런스가 매도에서 매수로 미세하게 이동 중에 있다고 봅니다. 반면 OBV는 여전히 마이너스 1.93 신호선과의 괴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매도 에너지 약화가 확인됩니다. 현재 루시드의 차트 구조는 기술적 하락의 끝자락, 즉 펀더멘털 대기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일목균형표는 횡보 전환, RSI는 과매도, VR은 매수 우세로 복귀, OBV는 바닥 근처 안정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춰지고 있는 구간은 흔치 않습니다. 즉 지금은 하락 구간 후 안정 구간으로서
실적 전 매집기로 볼 수 있겠네요. 요약하자면 지금의 루시드의 명확한 반등 신호는 직전 단계죠. RSI는 과매도 반등 가능성을 나타내주고 있고 OBV 안정화는 매도세 종료를 뜻합니다. 구름대가 얇아진다는 것은 저항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VR 상승은 매수세 복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9.5달러를 지켜내며 거래량이 7밀리언 이상으로 회복이 된다면 20.5에서 22달러 구간으로서의 기술적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죠. 결국 이번 구간은 하락의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 준비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드디어 프랑스의 첫 오픈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사 하나 세운 게 아니라요.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기술 거점을 만든 건데요. 툴루즈는 프랑스 남부 도시로 비행기 회사 에어버스 본사가 있을 만큼 공학과 소프트웨어 인재가 몰려있는 도시라고 봅니다. 루시드는 그곳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4명을 먼저 뽑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뽑고 있을까요? QA 엔지니어, 즉 품질 관리고요. 소프트웨어 자동화 엔지니어,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니어 QA 자동화 엔지니어. 이 사람들은 루시드의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오디오 시스템, 카메라 기능, 절전 모드 같은 전자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문제를 잡고 자동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툴루즈 오피스는 차량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스마트하게 작동하는가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본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툴루즈일까요? 툴루즈는 유럽의 항공, 인베디드 시스템 중심의 도시인데요. 비행기 소프트웨어처럼 안전성과 정밀함이 중요한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루시드는 바로 그 고신뢰의 기술력을 자동차에 옮기려는 것이죠. 즉 프랑스 툴루즈는 루시드 차량의 두뇌 품질을 책임질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현재 루시드는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에서 차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6년 8개국을 추가해서 총 12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되는 나라에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벨기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유럽 전역에 루시드 매장이 생긴다는 뜻이죠. 주력 모델은 아시다시피 루시드 그래비티 SUV, 3열 대형 SUV로 가족 단위 고객을 노린 모델인데요. 유럽 도로 사정에 맞게 설계돼서 2026년 유럽 시장 진출의 첫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카사그란데 공장에서 2교대 생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18,000대에서 2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4분기에 무려 8,000대 이상을 만들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죠. 미국에선 생산을 늘리고 프랑스에선 소프트웨어 품질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에선 시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3단계 전략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툴루즈 오피스 개설은 루시드 유럽 진출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품질 팀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성과 OTA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비티 SUV는 2026년 유럽 시장의 첫 주력 모델이 될 것입니다.